As you sit here, you enjoy the protection of the Capitol Police officers who are here and who defended our Capitol against the assault on January 6th by the crowd that your organization helped recruit.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m, particularly to those who were injured in the line of duty on that day? Senator, I object to the premise of your question that somehow or another the organization I was connected with had anything to do with the violence that took place. We've denounced that violence before, and as I've done with you here today. Is Joseph R. Biden of Delaware the duly elected and lawfully serv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is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Is he the duly elected and lawfully serv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is the President of our country. Are you answering that, omitting the language duly elected and lawfully serving purposefully? I'm answering the question. He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no view as to whether he was duly elected or is lawfully serving? I'm telling you h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 further questions. 네, 지금 보셨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의 상원 의원인데요. 셸던 화이트하우스, 이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 의원은 로드아일랜드주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티브 마샬은 엘라바마주의 주 법무장관이고요. 스티브 마샬한테 계속해서 추궁을 하죠. 바이든이 적법하게 선출이 되고 합법적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셈인데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 엘라바마주 법무장관이 연방 상원의회에 출석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명찰에 자세히 보시면 위트니스라고 써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한 것이고요. 증인으로 이제 선택이 돼서 출석을 한 것이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스티브 마샬 법무장관이 한 이야기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공화당 소수파 의원들에 의해서 초대된 이 마샬 법무장관은 의사당에서 공공안전, 법질서,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미국 최고법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마샬은 이 연설에 앞서서 연설문 내용을 미리 성명으로 내놓았었는데요. 잭슨 판사의 지명은 범죄와 처벌이 양 정당 출신의 미국인에 의해 최우선 쟁점은 아닐지라도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주류에서 훨씬 벗어난 견해를 가진 활동가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 대법원은 형사사법제도를 좋게든 나쁘게든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상원은 이제 반폭발과 반경찰 운동의 이념, 즉 바이든 행정부가 점점 더 수용하고 있는 바로 그 이념이 대법원에 입성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잭슨 판사가 우리의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녀가 이를 위해서 법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내 두려움을 완화시켜줄 어떠한 것도 이번 주에 들은 적이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분열된 상원에서 확정되면 잭슨은 자신이 한때 섬겼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지금 마샬 법무장관의 증언 내용이 굉장히 이 잭슨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목을 받게 된 거죠. 이 마샬 법무장관의 발언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이제 이른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경찰 사법제도를 갖다가 형사제도로 좀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졌던 상황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법과 질서를 세워야 된다, 법을 집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경찰 예산 삭감해라, 경찰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공공안전부가 차라리 경찰을 대체하는 것이 낫다. 왜? 경찰이 무리하게 폭력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과도한 과잉 진압이라든가 과도하게 경찰이 폭력을 민간인들에게 사용하라는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개혁이 좀 필요하다. 심각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서해주고 계도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제도, 사법제도 이런 것들을 다 뒤바꿔야 된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쪽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좀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선에서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들을 전과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력서에다 빨간 줄 그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마샬 법무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이념, 급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인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급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다면, 그런 대법관이 생긴다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결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에 입성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이틀,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잭슨 후보자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력들, 기록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한테 유별나게 형량을 적게 주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에 대해 잭슨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자격이 없다라는 이제 이 주장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그 여러 가지 논거들 중에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제시했던 이야기들은 과거에 있었던 판결 내용들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산발적인 지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마샬 법무장관이 어제 상원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경찰 사법제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 이런 작업들이 지금 그러한 작업들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 기간 동안에 나한테 그런 걱정을 덜어줄 만한 어떠한 말도 들려준 게 없다. 결국에는 계속 걱정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 되면은 진짜 형사제도, 형사사법제도가 개판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연 증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검증을 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질문들을 하고 나섰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셸던 화이트하우스라는 상원 의원이 마샬 의원한테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1월 6일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아주 집요하게 1월 6일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요. 그래서 마치 1월 6일 그 의회 난동을 부렸던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앞장섰던 인물, 의회 난입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회 사태의 1월 6일 사태의 주동자들과 한패인 인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우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끝내는 어떤 질문까지 하냐면 당신 1월 6일 위원회 앞에 서가지고 증언한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도 했고요. 계속해서 본인은 그것과 직접 관계가 없다. 본인은 1월 6일 사태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비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의 앞부분이었고요.
그 1월 6일 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부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당선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적법하게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답변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합법적으로 당선이 되고 지금 재임하고 있는 그 합법적이다 혹은 적법한 이런 표현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대통령이다. 우리는 알죠. 뭐가 빠졌는지. 불법 선거로 당선된 인정하기 힘든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다. 뭐 어찌됐든 대통령이다 지금. 합법적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빼는 거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빼는 거냐라고까지 물어봅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근데 똑같이 그냥 그대로 계속 똑같이 대답하죠. 그는 대통령이다. 지금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는 대통령입니다. 끝. 이것이 지금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부분,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안 했던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부정선거 근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출됐고 적법한 대통령이다,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대답을 했으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다. 근데 정말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 왜 잭슨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언론들이 지금 뭐 하여간 재밌거리를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주로 키워서 AP통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엘라바마 주 법무장관이 바이든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다 보도가 나와서 그렇게 보도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열심히 클릭은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잭슨이 왜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워크라고 이야기하죠. 깨어난 사람들, 이 워키즘에 빠져있는 워키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많이 지금 퍼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법조계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조계 안에 그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판사 자리에, 연방 판사 자리, 이런 자리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바이든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 있다. 사법계를 지금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피부에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사법계를 한번 이렇게 장악을 해놓으면 이걸 다시 뒤집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주 법원에서 안 되면 연방법원으로 가고 연방법원에서 안 되면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법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장악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대법원. 근데 지금 연방 판사들을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을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갈아치웠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이 진보 성향의 판사들로 상당히 많이 갈아치워 놨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각 주에서 이 재판들, 연방 법정들, 항소법원 뭐 이런 데서 재판이 벌어질 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뭐 하급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결국에 연방 대법원에 가서 제대로 판결을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걸리죠.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법계를 지금 이 좌파들이 장악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아주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잭슨이 대법원 9명 중에 단지 1명일 뿐이고 이미 좌편향적인 그런 브라이어 판사를 대치해서 그냥 1명이 바뀌는 것뿐인데 또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혹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기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잭슨이 이 대법관이 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들을 오늘 맥코넬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소식은 오늘 마지막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